결국 이유는 이와 같은 탄소 노출 현상을 저지하고 자국 산업의 이탈까지 막겠다라는 보감으로 탄소국경 제도 CBAM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각 개별 법령을 제가 개관드리기 전에 개별 국가가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각종 환경 구범을 목적에 따라 제가 간단하게 분류해 봤습니다. 먼저 좌측에 규제형이 있고 우측에 보상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EU CBAM과 미국 IRA는 모두 환경 관련 법안이지만 그 각 규범이 목표로 하는 바는 상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 EU CBAM은 규제형, 후자 미국의 IRA는 보상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 EU의 CBAM은 EU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 성취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EU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제도이고, 후자, 미국의 IRA는 친환경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미국으로 와서 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 구체적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상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각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규범을 다른 경쟁국이 뒤따라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EU의 2021년 7월에 등장한 EU CBAM에 대응해서 미국은 2022년 7월에 상원에서 청정경제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클린 컴피티션 액트인데요. 이 청정경제 법안은 사실 CBAM과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원 내에 계류 중이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실 2023년 상반기 상원의 회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법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상원에서도 양당이 이제 비슷한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2022년 성안된 미국의 IRA에 대응해서는 바로 몇 주 전이죠. EU는 2023년 1월 탄소중립산업법, 원어로는 Net Zero Industry Act를 발표했습니다. 이 탄소중립산업법은 EU가 미국의 IRA와 비슷한 취지로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친환경 산업 유치라는 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는 소위 미국 IRA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고 평가되는데 IRA 시행 여파에 따라서 전 세계의 친환경 산업 관련한 투자가 미국으로 몰릴 것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이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 점을 고려해 보면 최소한 올해 상반기에는 법안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EU는 규제형의 제도로서 제도를 방점을 찍고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미국은 보상형의 제도에 방점을 찍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EU의 탄소국경 조정 제도에 관해서 개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집행위안이 나온 이후로 벌써 한 1년 반을 지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 보신 점에 비추어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먼저 EU는 그간 영내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시행하면서 소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도국을 자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EU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 규제가 덜한 국가로 생산 체계를 이전하고 해당 국가에서 물품을 생산한 이후에 EU 영내로 상품을 재반입하는 형태의 사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강도 높은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를 시행 중인 EU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나라로 산업이 이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EU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탄소 배출이 이렇게 이전되는 현상을 카본 리키지라고 해서 탄소 누출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탄소 노출 현상으로 인해서 EU의 탄소 감초 노력이 형해화되고 전 지구적 관점에서는 탄소 환경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무력해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배경으로 CBAM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EU는 이와 같은 탄소 노출 현상을 저지하고 자국 산업의 이탈까지 막겠다라는 보감으로 탄소국경 제도 CBAM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다음은 탄소국경 조정제도의 작동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먼저 EU 영내 생산자가 CBAM에 적용되는 상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EU의 기후 기준, 구체적으로 EU ETS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반해 오른쪽 non-EU 프로듀서를 보시면 EU 여계 생산자는 CBAM 적용되는 상품을 생산할 경우에 EU 영내로 진입하고 싶을 경우에는 EU 기후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별도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바로 CBAM의 핵심이죠. 이때 EU의 기후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EU 영내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EU 시장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과연 EU의 기후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뭘로 판단하냐? 그것은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현지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EU ETS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였냐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현지에서 수입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EU 여계의 생산지에서 본인이 부담한 탄소 배출 비용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EU의 ETS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CBAM 증명서라고 해서 CBAM 서티피킷을 EU 권한 당국에 제출해야 해당 상품을 EU 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CBAM 서티피킷 인증서를 EU 권한 당국으로부터 금전을 주고 구입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해당 상품의 비용을 증가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CBAM이 규제형의 제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러한 CBAM은 2021년 7월 발표된 Fit for 55 패키지의 일부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그 유로피언 그린 딜이라고 해서 환경 문제에 관한 EU의 그 법안 종합 세트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55% 줄여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념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그중 하나가 CBAM이고 바로 밑에 보시면 5개의 산업 분야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지목되어 있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생산 분야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속하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을 대상으로 CBAM이 도입된 것이죠. CBAM 법률안은 제가 이제 법률안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최종 법안으로 성안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실 2021년 7월 EU의 집행위원회 안이 처음 나오고 작년 6월 EU 의회와 이사회에서 각각의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총 3가지 버전의 법안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요. 이 3가지 법안을 대해서 이 3자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가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3자 협의라고 하는데요. 3자 협의의 결과가 사실 2022년 12월 한 18일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된 부분엔 중요한 점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적용 품목이 최초의 집행위원회에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수소 부분이 추가됐고 큰 장르로는요. 그다음에 세밀하게는 페로망간 등 전구물질 관련된 상품도 적용된 사례로 포함됐고 볼트와 스크류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CBAM 관련해서 이제 EU의 수출이나 이런 걸 고려하시는 기업들은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물품들이 과연 이 3자 협의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개시하고 그다음에 다음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무상할당권 폐지 시기가 34년으로
최초의 안보다 단축되었습니다. 대신 2026년부터 이제 폐지가 개시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간접 배출도 탄소 배출 그 산정에 있어서 포함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집행위안에서는 직접 배출만 포함되었고 약간 공격적으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이념을 가졌던 유로피안 의회 안에서 최초로 간접 배출안이 들어갔는데 3자 협의를 통해서 간접 배출도 포함됐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조건 하에 있는 상품들이 간접 배출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이제 나오고 이제 구체화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간접 배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간접 배출은 이제 그 상품을 그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 생산, 상품을 만들 때 전기가 드는데 그 전기 생산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까지 그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탄소라고 보고 그것도 그것에 대한 비용도 추가하겠다는 것이 간접 배출이 배출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부담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CBAM 입법 형향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이후의 입법 절차는 그 각 입법기관 집행위 의회와 이사회의가 각각 그 결의를 거쳐서 그게 채택되면은 법안으로 그 성안되는데요. 현재 이제 처음에 3가지 법안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그 법안이 하나의 수정안으로 됐고 그 수정안이 의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채택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안이 성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그 EU 회원국들이 그 탈탄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이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EU의 지대한 관심을 고려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CBAM은 금년 내에 성안될 것으로 보입니다.